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먼저 이 황보혜경 앵커는 평소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매체들 가운데서 예. 어떤 걸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? 둘 중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요. 네, 그렇죠. 그럼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이 네. 발생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 매체도 역시 예, 스마트폰이겠죠. 마찬가지로요. 네. 네,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우선 스마트폰부터 들고 검색부터 하게 되던데요. 네.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폰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에 있는 만 13살 이상 남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가 어떤 거냐 이렇게 네.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꼽았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TV가 뒤를 이었는데요. 역시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매체보다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65% 가까이 달했습니다. 네, 일상생활과 재난 상황 모두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택했네요. 네. 아무래도 요즘 분들에게 스마트폰이 가장 편리한 매체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나이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. 네. 이 10대부터 40대의 경우는 일상이나 재난 모두 스마트폰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이 50대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TV를 먼저 찾고요. 또 네.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먼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나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매체다 네.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요즘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네.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2015년까지만 해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과 TV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3년 사이에 스마트폰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든 거죠. 네. 그만큼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매체의 이용 방식도 이렇게 함께 보는 것보다는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예,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이용률도 높고 또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. 네.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네. 되나요? 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. 네.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89%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60대에서 나타나는데요. 2016년에 60대의 경우는 60%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난해에는 80% 정도로 20%포인트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. 네. 그만큼 이제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이 젊은 층을 넘어서서 더 높은 연령층까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이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네. 쓰고 있는 건데 사실 과거에는 TV가 가장 강력한 매체 영향력을 지녔잖아요. 네. 그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지만 이용 시간으로 보면 네. 사실 TV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시간 47분으로 이 TV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. 예. 스마트폰이 1시간 36분 정도로 나타나니까 거의 2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나타나는 수치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 TV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. 이 조사 대상 가운데 76%의 사람이 이 빈도수를 물었을 때 네. TV를 거의 주 5일 이상 거의 매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. 연령이 높을수록 이 스마트폰보다는 TV를 더 자주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고요. 예전에는 한 50대 정도만 해도 네. TV를 더 스마트폰보다 많이 본다 했는데 이제는 이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TV를 이용하는 시간이 아직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네. 가장 중요한 매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스마트폰을 꼽은 거네요. 네, 우리가 TV를 보는 이용 행태를 좀 봐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보통 이렇게 TV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. 않죠. 네, 네.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요. 다른 매체를 이용을 하기도 하죠. 예. 실제로 이 TV를 보는 사람의 절반이 넘는 55%가 TV를 볼 때는 스마트폰을 같이 한다 네.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수시로 보게 되는데 맞아요. 주로 채팅이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. 네. 그냥 TV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 TV가 좀 수동적으로 그냥 보게 되는 매체잖아요. 네.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함께 이용을 하면서 TV 시청 형태도 과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현재는 스마트폰이 TV를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,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요즘 뭐 미세먼지 공포다 이렇게 네. 말할 만큼 대기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네. 뭐 지난해에는 라돈 침대 사태도 있었고요. 이 그렇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오염 물질들, 이런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. 그 중에 하나가 또 중금속이겠죠. 중금속. 네. 중금속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들어오면은 몸속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많은 종류의 중금속이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게 좋겠죠. 예.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뭐 기준치에는 물론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이지만 네. 약간의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이 식품 속 중금속을 줄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오.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 조리법만으로 중금속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요? 네, 우선 이 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예. 그런 종류들이 있죠. 보통 뭐 아마씨라든가 우리가 흔히 먹는 참깨 참깨요. 등이 있는데요. 이런 식품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이 중금속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.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짜서 먹게 되면 네. 이 중금속이 같이 줄어드는 나오지 건가요? 않는 거죠. 네. 실제로 이 그냥 먹을 때보다 기름으로 먹으면 중금속 섭취량이 10% 정도로 아주 네.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참깨를 보면 이 기름 속의 납 함량이 원재료의 1.6%, 예. 비소 같은 경우는 1.5%로 줄어들었고요. 카드뮴의 경우는 원재료에서는 아주 소량 발견이 됐지만 네. 참기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군요. 그러니까 기름 종류를 좀 짜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네. 기름으로 짜서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네, 말씀이네요. 맞습니다. 네. 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국수나 당면 이런 예. 면류들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물을 충분히 넣고 삶은 다음에 면만 건져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요. 이 면류는 물에 삶는 동안에 중금속의 70% 정도가 물에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. 예. 그 국수의 경우는 끓는 물에서 5분 정도 삶았을 때 카드뮴이 86%, 알루미늄이 72%가 물에 녹아서 배출되는 것으로 예. 나타났고요. 당면의 경우는 10분 정도 삶으면 납과 알루미늄이 모두 60% 이상 물에 녹아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물에만 삶아도 이 중금속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고요. 이런 종류의 면 같은 경우는 또 삶은 물은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저 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. 네네. 네. 이 면수는 웬만하면 피해야겠네요. 중금속 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일부 하니까.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또 다른 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? 네, 보통 또 우리가 녹차나 홍차 많이 마시는데 네. 티백으로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. 네. 이 티백의 경우는 98도에서 2분 정도만 우려낸 뒤에 꺼내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티백을 우려낼 동안에 녹차의 경우는 20%, 홍차의 경우는 50% 정도 중금속의 함량이 늘어납니다. 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로 배출되는 중금속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데요. 이 녹차 티백은 98도에서 2분 동안 우려냈을 때 물속에 있는 카드뮴 함량이 14% 정도였는데 한 8분 더 우려서 10분 정도 됐더니 이 카드뮴 함량이 21% 정도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요? 네, 홍차 티백도 비슷하고요. 자, 그러면은 2분 정도만 티백을 우려내고 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. 사실 좋은 차에는 이런 좋은 성분들 때문에 먹고는 네.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몇 분만 우려내도 그런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이 뭐 녹차나 홍차만 봐도 그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나 뭐 비타민 C 같은 예. 아주 좋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뭐 2, 3분 정도만 놔둬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. 녹차를 보면 이 항산화 물질이 90도에서 한 3분 안에 대부분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비타민 C도 3분이 되기 전에 직전에 가장 많은 양의 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좀 아까워서 그렇죠. 여러 번 네. 우려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네. 앞으로는 한 번만 또 2, 3분씩만 짧게 우려내고 버려야겠습니다. 네. 혹시 또 다른 식품들 소개해 주실 게 남았나요? 네,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중금속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네. 커피의 경우도 이 추출을 해서 먹잖아요. 네. 추출을 해서 먹게 되면 원래 있던 그 커피에 있던 중금속이 한 40%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. 네. 또 우리가 봄나물 많이 먹는데 예. 나물 드실 때도 물에 이렇게 삶아서 드시게 되면 거의 30% 이상의 중금속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조리법과 식습관만 바꿔도 일상생활 속에서 중금속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 당장 실천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